KBS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장 그렇죠. 후보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제였죠. 그 박민 낙하산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온 의혹들이 많았지만, 이게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뭐가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 기업에 이제 자문하고서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은 거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실하게 해명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상습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52차례 됐습니다. 52차례. 진짜 이게 상습적이네. 보면 뭐 단순한 우리 그 범칙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보험 상태에서도 뭐 차량 운전하고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법 행위는 다 저질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2차례. 그래요? 30년 기자 생활했잖아요. 그래도 기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그래도 이 사회 질서라는 기본 질서를 좀 지키고 지켜야지. 되게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야 52차례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52차례면 범법 대단하네. 행위는 다 저질렀다. 여당에서는 30년 동안 50몇 차례라 해서 작은 것처럼 얘기하던데. 우리가 살면서 체납을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할 수 이제 있는 게 이런 개인적인 그 자질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 본인은 이제 문화일보 편집국장, 뭐 데스크 주요 보직들을 이렇게 쭉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게이트키핑에 관문마다 있었고 때로는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도 했는데 문화일보도 사실상 그 오보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사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말이 가관이에요, 해명이. KBS의 오보와 문화일보 오보는 문화일보의 오보는 사회적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다. 뭐야? 많이 자학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 무시하는 바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언론관이 이렇게 정립된 분인지 그 자체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역 비리도 있다고. 병역 비리 의혹도 사실 이제 해명이 명확하게 안 됐죠.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현역 판정을 받으면서 아마 그 이제 병역 카드에는 부동시, 부동시로 받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당시에 뭐 방위 또 방위에서 다시 이제 완전히 그 면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확하게 이렇게 그 진단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청문회가 좀 끝나버렸죠. 그럼 주진우 라이브도 뭐 없앨 듯이 막 약간 그런 그래요? 뉘앙스를 좀 그렇죠. 풍기던데. 그러니까 그 KBS는 무조건 편향됐다는 그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편향성을 가지고 와서 어떤 편향성을 재단할지 네. 저희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쭉 도배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그 길에 뭐라고요? 그 낙하산 아웃.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KBS 사장 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임명은? 청문회가 이제 끝이 났고 끝이 나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구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차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강행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빠르면 이번 주 늦게라도 저기 취임을 할 수 있고 뭐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다음 주 초쯤에는 KBS 입성하지 사실은 않을까. 박민 후보자께서 이렇게 사장 후보로 나오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추위를 좀 꾸려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이제 꾸리는데 이제 거기서 복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작업이 있고 심의 평가들 작업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네. 이런 걸 거의 무력화하거나 패싱을 하고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뭐 자료도 제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쳐야 될 제도들이 지금 이 정권에 와서 많은 것들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고요. 좀 후보자께서 이 월 500 고액 자문 이거의 소스가 그 어떤 일본 단체나 이런 기업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공공외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하는 외교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외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국의 기자들을 초빙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해서 우리나라에 가깝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외교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 기자가 이제 그 일본의 민간의 어떠한 외교의 대상자
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고액 자문료, 사실 저는 고액이란 말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 생각 들어요. 여기서 자문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해주세요. 국가 공영방송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국가나 이제 이러한 공적인 거에 대해서 유별날 정도의 우리나라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명 과정 갖고 막 문제가 생길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김인철 사장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이제 법원에서 그냥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근거로 막 삼아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자기들 결정이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시하면서 이렇게 계속 재항고하고 네. KBS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이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또 항변을 하는 약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약간 없는 느낌. 그 KBS 박민 후보는 지금 1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이미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편향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1년이 사실 계속 그 의혹과 의심과 뭐 지탄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